광자란 아주 작은 빛의 알갱이다. 이것이 우리 우주에서 이 중요한 존재를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물리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광자가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로 이루어진 균일한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것은 극히 미세한 빛의 한 단위일 수도 있고 몇 조분의 몇 조분의 1 크기로 줄여놓은 당구공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모든 것의 내부로 자꾸만 파고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원자를 해체했고 원자 핵을 산산조각 내어 쿼크에 이르기까지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쿼크 자체까지 더 깊이 파고들고 있죠. 물론 그들이 상징적인 존재인 광자를 그냥 내버려둘 리도 없습니다. 만약 광자 역시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광자의 내부에도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이 영상을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말이죠.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보이는 세계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파동과 입자 사이. 먼저 우리가 애초에 광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간단히 되짚어 볼게요. 광자는 전자기장의 양자인데요. 어려운 용어를 빼고 말하면 빛의 최소 단위입니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빛이라는 뜻이죠. 광자에는 정지 질량이 없습니다. 즉, 광자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광자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어요. 진공 속에서 광자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자연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간 안에서의 운동에서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복사의 진동수가 높을수록 광자는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적외선, 가시광선, 감마선은 모두 에너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광자인데요. 앞서 광자는 파동처럼도 입자처럼도 행동한다고 말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자가 때로는 파동이 되고 때로는 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실험이 같은 대상에 서로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묘한 존재임에도 현대 물리학에서는 광자를 소립자로 봅니다. 다시 말해 내부 구조를 갖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광자의 내부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더 작은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광자의 정지 질량이 0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광자에 아주 작은 질량이 있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광자에게 유한한 수명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붕괴가 가능할까요?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편으로 광자는 보통의 공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자를 완전히 균일한 존재로 계속 바라보고 있죠. 이 조합은 조금 수상하게 느껴지죠. 애초에 이 위화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광자는 동시에 단순한 공도 아니고 단순한 파동도 아닌 걸까요? 텅 비어있는데도 윙윙 소리를 낸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애초에 광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일반적인 존재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광자에는 좌표와 궤도, 그리고 그 순간의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자가 방출되는 순간과 흡수되는 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위치가 아니라 확률로 설명되죠. 그리고 이것은 관측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광자가 본질적으로 가진 성질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광자를 점 A에서 점 B까지 뚜렷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작은 물체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몇몇 실험에서 광자는 마치 동시에 여러 경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간섭 현상이죠. 단일 광자를 이중 슬릿 장치에 통과시키면 결국 스크린 위에 특징적인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것은 광자가 하나씩 날아갈 때조차 나타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각각의 광자는 점으로 검출되지만 그 점들의 분포는 광자가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하는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현재의 실험들은 광자의 상태가 단순히 주파수를 가진 파동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광자는 편광과 위상을 가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궤도각 운동량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면이 나선 형태로 비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 파동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광자의 상태가 공간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가 균등하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에 따라 분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은 이미 상당히 뚜렷한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거기에는 균질한 물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요소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엄밀하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닫힌 상자를 하나 상상해 볼게요. 머릿속으로 그 상자를 검게 칠해도 괜찮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무언가가 윙윙거리거나 딱딱거리거나 우르릉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열어보면 안은 텅 비어있죠. 다시 닫아보면 또 윙윙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입자인가 아니면 과정인가? 우리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물체의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 규칙은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서 성립해왔고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대상에 그것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대응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실 구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것은 부품들을 조립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조직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수면 위의 파동이죠. 파동에는 형태가 있고 마루와 골이 있으며 파장과 진폭,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물일 뿐이며 그 외에 다른 무엇도 아니죠. 비슷한 현상은 소용돌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소용돌이 역시 안정되어 있고 형태를 가지며 오랜 시간 유지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물체가 아니라 단지 매질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광자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공간 속에 놓인 물체가 아니라 장의 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물건이 아니라 상태이며 그 순간 장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자의 구조 역시 내부 부품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여기의 형태, 말하자면 하나의 패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에 광자에 대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광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묻는 대신 어떤 과정인지를 물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우리는 아무래도 입자라는 것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 머릿속에서 공간으로부터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물체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기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물체라는 감각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광자가 물체가 아니라 장의 상태라면 광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생성되고 어디에서 검출되는지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가능한 상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아떨어지죠. 만약 광자가 과정이라면 그 안에는 구조는 존재하지만 구성 요소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상자 비유로 말하자면 망치나 윙윙 소리를 내는 장치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상자 자체가 저절로 딱딱거리거나 웅웅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하죠. 참고로 만약 광자가 물체가 아니라 과정이라면 어쩌면 다른 입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벽돌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세계의 종말.
하지만 그런 벽돌 이야기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광자입니다. 그것은 작은 빛의 구슬도 아니고 파동조차도 아닙니다. 광자는 과정이며 장의 여기입니다. 게다가 내부의 질서를 지니고 있고 일정한 구조까지 가진 과정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구조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의 형태 같은 것이라면 그 구조는 원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걸까요? 물리학에서는 복잡한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순하고 더 흐릿하며 질서가 낮은 형태로 향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같은 일이 광자에게도 일어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긴 시간 규모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광자 역시 점점 단순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조는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아니게 될 만큼 단순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차원이 다른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빛은 이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죠. 원자도, 화학도, 항성도 모두 빛을 통해 성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빛이 사라진다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조명이 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세계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유를 넘어 문자 그대로 보이는 세계의 끝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 패닉에 빠지기는 이르죠. 현재까지는 광자가 붕괴하거나 노화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현대 물리학에서는 광자를 안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